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아침 9시 4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양대 지수가 다 빠졌습니다. 이 전 종목 다 빠졌고요. 골고루 다 빠졌습니다. 전형적인 하락장 모습이었고, 하락의 재료는 두 가지가 있죠. 중국발 우려, 또 그리고 긴축 우려,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이슈는 어젯밤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미국 증시는 이런 점을 신경을 쓴 거죠. 미국 증시는 중국의 전염병으로 인한 봉쇄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거를 좀 어젯밤에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뭐 중국의 전국 불안 뭐 이런 것들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미국 증시는 이제 돈 되는 거 아니면은 잘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전국 불안 이런 게 당장 뭐 돈하고 연결된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본 느낌이 그래요. 전반적으로 이 다른 나라 이슈에는 좀 둔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이 다른 나라 돈 되는 뉴스 이런 거는 좀 반응을 합니다. 그나마 돈 되는 뉴스는 좀 반응을 해줘요. 중국 관련 돈 되는 뉴스는 좀 반응을 해준다. 그 이외의 나라들 특히 돈과 관련 없는 이런 뭐 사소한 이슈들은 잘 반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쯤 돼야 이제 좀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큰 이슈가 아니면 영향을 잘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어제는 중국의 그 경기 침체 우려, 경기 둔화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에 일부 반영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긴축 우려가 다시 긴축 우려가 슬슬 자극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연은 총재들이 나와서 좀 찬물을 끼얹은 게 있습니다. 연은 총재들이 뭐라고 했냐면 뉴욕 연은 총재는 2024년에 금리 인하 예상한다라고 했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맨날 했던 이야기예요.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higher for longer라고요. 금리를 요만큼만 올리는 게 아니고 금리를 더 높게 올려가지고 여기서 금방 다시 인하하는 게 아니고 longer. 높은 상태에서 계속 또 오래 간다고요. 계속 오래 갈 거라고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잊지 말으라고 뉴욕 연은 총재가 나와갖고 2024년에나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그 제임스 블라드죠. 제일 유명한 매파인데 가장 강력한 매파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요즘 시장이 너무 안일한 것 같다. 니네 긴장 좀 해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주식시장은 FOMC가 니네 생각보다 훨씬 매파적일 수 있는데 그 위험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주식시장에 경고를 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증시가 하락했다. 이것들 때문에 이 증시가 다시 한번 긴축 우려가 자극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연준 분들에 묻혀갖고 잘 주목받지 못했는데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유로존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어제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아직 피크를 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또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져서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어젯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매파적인 이야기 했죠. 유로존이고 미국이고 둘 다 매파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젯밤에 긴축 우려가 자극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 유로존의 매파적인 이런 이야기는 그나마 이제 미국은 요즘에 긴축 속도 조절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젯밤엔 물론 이제 찬물만 끼얹었지만 긴축 속도 조절론도 분명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근데 요즘 유럽은 보시면 계속해서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속도 조절론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로존이 지금 매파적으로 나오겠다는 이런 뉴스들은 어쩌면 달러 약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입니다. 고민해봐야 되는 점이에요. 유로존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고 가능성 열어놓고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뭐 뉴욕 연은 총재는 2024년에 금리 인하 예상한다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그 어제 블라드 총재도 그렇고 뭐 뉴욕 연은 총재도 그렇고 이래저래 나와서 뭐 어쨌든 굉장히 매파적인 이야기들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저거는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순리대로 그냥 특별한 일 없을 때 잘 흘러갔을 때 우리 연준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냥 예상치를 얘기를 한 거지. 지금 일단 저분들은 무슨 위기가 날 수 있다 이런 건 전혀 가능성에 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뭐 higher for longer라고 하고 싶다. 그래서 금리를 높게 올려놓고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계속 안 내리고 옆으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뭐 중간에 예를 들어 무슨 일이 터져봐요. 그러면 금리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각국 연원 총재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냥 저 사람들의 의견이고 저 사람들의 희망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긴 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중간에 무슨 일 생기면 다시 금리 0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역전돼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조만간에 아무리 연준이고 뭐 20이고 간에 다시 금리 내리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앞으로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지. 야 이제 앞으로 몇 년간 금리는 올라간다. 앞으로 최종 금리는 무조건 5% 아니면 7%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5에서 7% 최종 금리가 간다는 거는 연준 사람들의 생각이구나. 인플레가 아직 피크를 안 쳤다고 하는 건 아직 이건 이제 뭐 여기 있는 그 누구 라가르드의 생각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다.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변화가 날 수 있다. 이건 이 사람들의 계획이다라고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가르드도 모르는 거고 파워르장도 모르는 거고 뭐 블라드도 모르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일단 단지 저 사람들의 계획이 그렇다는 정도로 저걸 참고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 뭐 그래서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S&P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온 것 같아요. 4천이라는 자리를 지난 8거래일 동안 넘지 못하다 넘어서 레벨업이 됐는데 레벨업 했으면 가야죠. 이제 위쪽으로 달려줘야죠. 근데 위쪽으로 못 달리고 지금 다시 4천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4천이란 이 저항이 다시 부활을 한 겁니다. 4천이란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다시 부활을 한 거기 때문에 이 4천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이 4천을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지난번 여기 23일 날 이 4천을 돌파한착했던 거는 이거 오버슈팅 아니야?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다시 4천을 붕괴시켰다는 게 좀 안 좋은 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중요한 지지선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여기 그죠? 3960짜리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박스권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겁니다. 4천 돌판착했으면 빨리 위쪽으로 올라갔었어야지. 왜 다시 4천 밑으로 내려오냐? 분위기 안 좋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960 이거 붕괴가 돼야 이제 아래쪽으로 좀 강력하게 볼 수 있을 거다. 아직까지는 자그마한 기준 4천이란 요 자리 붕괴시켰다는 거. 어쨌든 다시 4천이란 그 자리가 어떤 그 아래쪽을 볼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가 생겼다. 이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요. 대신 가야 될 때 못 가서 다소 좀 불안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이 보시면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중요한 자리가 여기에요. 계속해서 이 자리 잘 보셔야 됩니다. 이 11,630이라는 자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11,630이 왜 중요하냐? 11월 10일 날 7% 폭등했던 그날 종가다. 이 장대 양봉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 붕괴시키냐 안 시키냐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살짝 깨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왕창 깨야죠. 왕창 깨야지 깨는 거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단권 하단 자리에 일단 와 있다. 이 정도로만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가 불안해졌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스다. 다만 이제 S&P도 박스고 나스닥도 박스인데 이래저래 그 박스가 아래쪽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죠. 또 그리고 어젯밤에 기술적인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미국 양대 지수 쌍고점 가능성이 있네 정도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S&P가 3,960을 붕괴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쌍고점 완성이다 이런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쌍고점 가능성 있죠? 어디가 고점이에요?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쌍고점 가능성 생겼네.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도 쌍고점 가능성 생겼네. 여기 하나,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번에 2달 동안 빠지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요거까지밖에 안 올라온다. 반등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등이 너무 약하다. 반등이 너무 약하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매수세가 약하다는 거고 이 매수세가 약하면은 다음번에 이 아래쪽에 있는 지지력
이 다음번에 이 아래쪽에 있는 자리로 내려왔을 때 이 자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자리를 붕괴되면 이제 와장창 쏟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나스닥이 반등이 이거밖에 안 올라왔다는 게 너무 치명적인 상황이고, 이 와중에 일단 쌍고점 만들어지려고 하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은 대폭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미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난 1년 가까이 지금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이미 좀 많이 진행됐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지만 하락 같은 경우는 하여튼 하락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세는 갈수록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고로 가팔라지면 그 추세가 끝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이 시작되고, 이 하락도 갈수록 이제 이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미 1년 가까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이제 만약 잘못되면은 진짜 아래쪽으로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죠, 그죠? 미국 증시가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하방형 직성을 확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단기 바닥 이 정도로만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빅스가 보시다시피 급락을 했다고요. 엄청나게 급락을 했으니까 튀어오르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게 그렇다고 이제 야 그럼 여기 20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했네, 이제 20은 완전히 바닥이다, 아직 그런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다소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가 좀 들긴 합니다. 20이란 자리, 물론 이제 빅스가 올라간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런 자리를 다시 테스트하는 건 분명히 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왠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있긴 해요. 이대로 올라가기는 좀 지금 재료도 없고 좀 그렇지 않냐. 하긴 뭐 12월 달 되면 재료가 나올 수도 있죠. 12월 지나면 이제 물가 지표하고 고용 지표 나오니까 그런 걸 재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간 근데 일단 아직까지 20이라는 자리는 단기 저점입니다. 단기 저점. 아직까지 뭐 이 자리가 이제 의미 있는 저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빅스의 아래쪽으로 가는 시대는 끝나고 이제 빅스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 아직까지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튀어오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그냥 반등에 불과한 뭐 그런 그림입니다. 아직까지는 단기 바닥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인이 돼야, 여기서 조금 더 바닥을 보이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이제 추세 전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아직까지 추세 전환 이야기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어제 그런 이야기 드렸죠. 한국 증시 V 코스피 변동성 지수도 그것도 일단 아직까지는 단기 바닥이다, 이거 아직까지 뭐 중장기적이고 추세 전환됐다, 아직 뭐 그런 이야기는 잘 못하겠다라고 일단 이야기 해드렸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긴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조만간 이제 빅스가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단기 바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계속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UVXY 같은 경우는 어디를 붕괴시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어젯밤에 드려놨고요. 이 정도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어젯밤에 뭐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 금리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긴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올라왔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 일단 하여튼 얘도 방향성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 0금리가 좀 약하다, 야 이거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좀 내려오려는 게 아닌가, 결국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전저점 자리인데, 전저점 자리에서 지지력이 강력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영 희마리가 없어요. 지난번에 사실 여기서 올라갔었어야 된다고. 여기서 11월 20일 이때쯤에 여기서 이제 강하게 올라가 줬어야 그래도 쌍바닥이네, 다시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네 싶은데, 근데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여기를 다시 재차 내려온 게 아래쪽으로 죽으려고 내려오는 것 같고, 여기서 죽으면 결과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려는 것일 수 있거든요. 일단은 기술적인 모습은 일단 그래 보입니다. 장기물 금리는 일단 아래쪽으로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뭐 이게 뭐 긴축 속도 조절론 그런 것 때문에 하락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하락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이유를 갖다 붙일 수가 있겠죠. 근데 하여튼 왜 이게 내려오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고, 단지 하여튼 기술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거 추세 전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일단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이 아래에 있는 지지선을 다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까지 뭐라고 제가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금리와 다르게, 금리는 어젯밤에도 좀 비리비리했는데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장대 양봉 달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일단 지지력을 보여주긴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라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최소한 여기 직전 고점 여기 뭐 107.8 이런 자리 돌파 한 착 해줘야 그래도 이제 다시 오를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아직까지는 뭐 어쨌든 그래도 이 중요한 전저점 자리에서 일단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다라는 거는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달러는 강하구나라는 생각 정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잘 지켜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쌍바닥 가능성 혹은 뭐 다중바닥형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방향성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다. 단지 아래쪽으로 가던 게 명확히 멈췄죠. 달러가 아래쪽으로 가던 게 일단 명확히 멈춰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있었던 일들 대충 정리해봤고 이 유럽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독일 증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 증시 어젯밤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 딱 중요한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매도세다 뭐 그런 이야기는 못 하겠고 하여튼 그 중요한 지지선에 걸쳐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붕괴되면 그래도 좀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여튼 유로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이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지고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난번에 그 CPI 발표되고 나서 폭등해가지고 얘네가 이 폭등에 대한 피로감을 풀고 가야 되는데 계속 달렸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떤 페이스 조절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근데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진 않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어젯밤에 뭐 그래서 뭐 중국에서 그런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뭐 수요가 둔화된다 뭐 이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뭐 국제유가라든가 뭐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 장중에 급락을 좀 했었었는데 다시 일단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네요. 하여튼 뭐 하락 추세인 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은 일단 하락 추세가 멈춰 있는 거죠. 그죠? 하락이 요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하락이 일단 멈춰 있는 상태인 거고 단기적으로 일단 다시 하락은 진행 중입니다. 단기적인 하락이 진행 중이에요. 그죠?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구리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중요한 지지선들이 있는데요. 지지선들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이런 자리들이 붕괴되면은 이제 와장창입니다. 얘도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시면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여기서 바닥을 다졌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그 매수세가 이제 많이 모인 거 어떤 전형적인 매집 패턴이긴 한데요. 이런 패턴에서 이 아래에 있는 이 자리가 툭 붕괴되면 이거 근데 와장창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가 붕괴되면 이제 큰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뭐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중국발 이슈 때문에 뭐 세계 증시가 좀 어려워 보인다. 또 그리고 다시 부각된 긴축 우려 때문에 시장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한국 증시는 뭐 삼성전자 이미 약하고 LG에너지 솔루션 약하기 때문에 일단 일단 심증상으로는 계속 아래쪽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젯밤에 그러니까 이미 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이슈를 좀 반영을 해서 그런가 오늘은 일단 좀 덜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 뭐 특별히 추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잘 보셔야 되는 건 이날 종가가 될 겁니다. 이날 종가 11월 22일 날 종가 312.35 이제 이 자리가 붕괴돼야 이제 뭐 쌍고점도 완성인 거고 그런 겁니다. 그 자리 붕괴되지 않으면 뭐 별 의미 없죠. 그래서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래쪽으로 잘 가려 하고 있고 일단 뭐 쌍고점 완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붕괴가 돼야 아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직 붕괴 안 됐어요.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그 변동성 지수들도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단기 바닥이라고요. 단기 바닥이라 갖고 이게 이제 뭐 진정한 바닥으로 확인이 뭐 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그냥 뭐 구경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위쪽에서 뭔가 하셨으면은 맞는 것 같고 뭐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어떤 지지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싶어요. 뭐 지지선 부근에서 뭘 하겠어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코스닥처럼 반등이라도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등이라도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데 뭐 의미 있게 반등도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자리에서 반등 올라오면 이상하죠. 그죠? 지지선 부근이니까 여기서 반등이 이제 세게 올라와 버리면은 또 분위기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코스피는 지켜보는 날,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뭐 지켜보는 날, 그죠? 뭐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애매한 자리들 딱 한가운데 있는데 그냥 하여튼 뭐 시간이나 너무 네, 그냥 뭐 시간이나 잘 보내보자고요. 뭐 우리가 매일같이 뭔가 할 수는 없을 거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